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고 삼성 그리고 우리 주가 그 변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 그 흐름 그리고 환율,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꾸 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상황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가스까지 다니는 가스 또. 우리 푸틴은 참 보면은 개구장이야. 보면은 전쟁까지 일으키고 또 가스까지 잠궈버리고, 도대체 참 알면 할수록 아주 흥미로운 인간입니다. 흥미로운 인간. 알면 할수록 흥미로워요. 요즘 보니까 그 공포의 슈퍼달러 온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공포의 슈퍼달러 상당히 궁금합니다. 환율은 1,500원 정도 충격하고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보니까 그 홍춘욱 씨 같은데, 이 친구도 보니까 뭐 책은 많이 써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경제도 주식시장도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뭐 당연히 그렇죠. 환율이 오르는데 충격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혜를 논하는 것도 환율 상승이 멈춘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환율이 이제 상승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 들어온 돈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외환 보유고는 이미 줄고 있다. 그런데 외환 보유 줄고 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이제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나오는 한편에 시장에 풀린 원화가 당국에 다시 회수되면서 시중에 자금 경색, 신용 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자금 경색, 신용 경색.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2.5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84.2원 1384.2원까지 마감을 했는데, 슈퍼달러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짓눌렀다죠. 슈퍼달러. 그래서 원화는 올해 들어서만 약 16% 절하됐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제 막 떨어지는 거지. 한국 돈 그렇게 가치 없나?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달러 1유로는 20년 만에 깨졌고, 달러 N 환율도 9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니까 홍 대표죠. 홍 대표의 그 분석을 보면은 환율 급등은 그 자체로 자기 실현적 위기를 불러온다고 하는데, 그 자기 실현적 위기가 뭐냐 보니까, 투자자들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한 행동들이 우려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뭐 그렇게 부른다는 거네요. 자기 실현적 위기. 하여튼 환율 상승은 그 외국인한테도 그 한국 주식 매도 신호로 이제 작용을 해요, 보통.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 투매가 이루어지면은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이제 급증하겠죠. 달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이 달러 수요가 올라가면은 원달러 환율은 더욱 상승을 받고 압력을 받고, 또 이때 외환시장에 그 부족한 달러를 한국은행이 일부 감당을 해요. 감당하면서 외환 보유고도 줄게 되고, 그러면 환율은 더 오르고 외국인은 또다시 한국 주식을 투매하고, 연쇄 반응이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주식 투매랑 그 달러 수요 증가 때문에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면서 시중에 풀린 원화가 이제 회수가 되는데, 이로써 자동으로 양적 긴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양적 긴축. 그러면 결국 환율 상승은 그 자체로 경제를 이제 훼손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지난달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이 4,364억 3천만 달러 정도 됐는가 봐요. 근데 전월 말은 4,386억 대비했을 때 한 21억 8천만 달러가 감소가 됐답니다. 벌써 21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 3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외환시장 개입 속도 조절로 전달에 소폭 늘었다 다시 감소세로 들어섰고, 그 환율은 그 자기 실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데, 최근에 외화 예금이 증가하는 것은 그 증거다. 그 투자자들은 달러와 강세가 추세적으로 계속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달러화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는 환율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보면은 7월 국내 거주자가 외화 예금이 있어 903억 8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한 33억
2천만 달러 늘었답니다. 그 거주자 외화 해금은 내국인,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국내 보유한 그 외화 예금이겠죠. 특히 미국 달러 예금이 28억 6천만 달러 늘어나가지고 764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네요. 이 계속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거죠. 하여튼 달러와의 그 파괴적인 강세 구간에서 주식시장 수혜주와 피해주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슈퍼달러가 추세적으로 감소 계속되면은 수출 기업이 이득을 볼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은 기업들은 그 환 변동 위험을 줄이려고 이제 선물 환 매도죠. 선물 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는 크지 않은 반면 수입 원자재 값 상승이 있어. 이게 부담이 커가지고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실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은 별로 없다. 그렇게도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 투자주로 꼽히는 뭐 현대차조차도 2000년 이후 환율과 주가 상관계를 따져볼 때 오히려 환율 상승기에 주가 하락 패턴을 보였고, 환율 하락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죠. 그 자본지배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은 환율이 상승할 때 주가가 더 크게 내려요. 올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신저가 부근을 맴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출 기업이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은 환율 상승이 멈춘 이후에요. 환 변동성이 안정되면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적인 공격이 약간 멈추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여력을 가지면서 수출 기업이 살아난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뭐 1,400원, 뭐 1,500원까지 외쳐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또 댓글도 재미있는 댓글이 더 생겨요. 귀염둥이들도 이제 한 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뭐 시드가 커야 배당도 받을 만하지 하죠. 당연히 시드가 큰 게 아니라 꾸준히 모아야지 주식수가 있어 배당을 받지. 시드 있다 그래가지고 배당을 받나? 시드만 있으면 뭐해? 시드를 가지고 주식을 사야 할 거 아니야. 주식을 사야지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시드머니도 중요하죠. 배당 받으려면은 수량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량이 깡패야. 깡패야. 근데 개떡락이다. 주가가 개떡락이야.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떡락할 수도 있지. 근데 떡락할 때가 저는 기회를 봅니다. 기회라고 해요. 많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 되지. 바닥을 알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지하 1층이 위층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배당을 상당히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배당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배당이라도 받고 있으면은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와요. 배당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배당 받아가지고 또 사면 돼. 쌀 때 더 사면 되지. 응? 저렴할 때 사면 되잖아요. 모으면 되잖아. 복리 효과 노려자는 거야. 1%, 2%, 3%라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모아가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전문가라고 떠드는 유튜버들이 있다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 무슨 유튜브가 전문가야. 전문가 아니고 그냥 일개 투자자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버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일개 개인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친구도 그런데 상당히 비하적인 그런 발언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비할 필요는 없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믿지 말라. 믿지도 말고 그냥 참고로 하라는 거야. 참고로. 응? 알았죠? 참고로 하시고, 유튜브 뿐이야. 그 안에 뭐 슈퍼개미도 있고 주식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박사들도 나오고 별의별에서 다 나오잖아. 애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는 그냥 주식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그게 전문가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송을 해가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 잘해서 수익 많이 내면 그 사람이 전문가지.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들 반대로 하면 된다? 반대로 하시면 돼. 하면 되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하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깎아낼 필요는 없고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본인이 외로운 싸움이에요. 주식 투자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저기 뭐 이렇게 팔랑귀가 되지 말고 그냥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다 보면은 길이 생깁니다.
저는 시드머니가 많은 분들이 부러워요. 많이, 왜냐, 이럴 때 조금씩 좀 사서 모을 수 있잖아. 계속 꾸준하게 모으는 분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천사모 단톡방에 분이 열심히 많이 하시더라고. 꾸준히. 저렇게 꾸준히 사는 분은 부럽더라고요. 역시 참 현금, 총알이 충분한 사람들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